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입니다. 자, 교과서로는 18, 19쪽입니다. 교과서는 반드시 펴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외국과 근대적 조약을 통해 개항을 했으니 그 물품과 문화가 국내로 들어오겠죠. 자, 이를 받아들이고 조선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조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1880년대 초에 있었던 개화 정책과 그에 대한 반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 정책의 추진을 살펴봅시다. 자, 개화 정책은 우리보다 앞서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두 나라의 사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됩니다. 자, 먼저 요 청을 보고 추진했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자, 당시 청은 유학을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는 양무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양무운동의 핵심 기구가 총리 각국 사무 아문이었습니다. 자, 이를 본따서 조선에서도 개화 정책을 추진할 통리기무아문, 뭐라고요? 네,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각종 개화 정책들을 총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 청에 김윤식을 대표로 한 영선사를 파견하여서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 등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조선의 무기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으로부터도 개화 정책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의 외교 사절단인 수신사를 파견하여 새롭게 변화된 일본의 모습들을 배워왔습니다. 수신사는 이어서 두 차례 더 파견되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요소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1880년에 김홍집을 대표로 한 2차 수신사,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 일본에 사과하기 위해 파견된 박영우의 3차 수신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특히 김홍집의 2차 수신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이어 살펴볼 조선 책략이 이 2차 수신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 1881년에는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식 군제를 도입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여 신식 무기로 무장시키고 일본인 교관을 채용하여 근대식 훈련을 별기군에서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어 가자 조선사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수많은 보수 유생들은 개화 정책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이들의 반대 운동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이들의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위정척사 운동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위정척사란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자, 바른 것을 위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바른 것이란 조선의 전통적 사상인 유학을 의미하고 사악한 것은 바로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을 배척하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은 영남만인소가 있습니다. 자, 이 영남만인소는 우리 경상도 지역에 사는 10,000명의 유생이 함께 모여 함께 서명하여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이런 상소를 올렸을까요? 자, 거기에는 1880년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을 고종이 전국의 유생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책이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자, 이 조선 책략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책으로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이후 1890년대가 되면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들의 운동은 계승되게 됩니다. 이들은 외세의 침략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 한 반침략적 성격을 지녔으나 한편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년, 즉 1882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자, 군인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군대 무엇이었죠? 자, 그렇죠. 바로 별기군이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별기군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별기군의 창설로 인해서 기존의 구식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식군인들은 의미가 없어. 신식군대만 최고야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개화정책 추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외척인 민씨 세력의 세도 정치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구식군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자, 이러던 중 밀린 봉급을 준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선해청으로 달려갔지만 봉급으로 받은 쌀을 열어보니 그 쌀을 주는 게 아까워서 거기에 모래와 겨를 섞어가지고 몰래 받아야 될 쌀의 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쌀을 이 구식군인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열어본 구식군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봉급 담당 기관의 장이자 민씨 외척이었던 민교모를 죽이기 위해 들고 난 봉기에서 도시 화층민들이 합세하면서 파급력이 훨씬 더 커져갔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과 민씨 세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과 정부 고관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궁궐에 침입하여 고종의 아내였던 민비마저 살해당할 뻔합니다. 자, 민비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궁궐을 탈출해서 충주 장호원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궁궐마저 군인들과 하층민들에 의해서 장악되자 이러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고종은 바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서 이들을 안정시키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재집권하자 개화정책을 중지한다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상군부를 부활시키면서 이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나가는 조치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씨 세력의 중심적이었던 충주 장호원에 피신해 있던 민비는 청에 파견되어 있던 영선사 이 김윤식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당시 청은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언제든지 개입하여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어 했는데 민비가 먼저 청에게 개입할 조건을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은 이 민비의 요청을 수락하고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청의 개입으로 이모군란은 진압되게 되고 이모군란을 일으킨 책임을 흥선대원군에게 물어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에 의해서 이모군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모군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공을 가지고 있었던 청은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조선의 안정을 위해 청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의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청상민 수력무역장정 자,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이 상인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조약, 이 무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청상인에게만 조선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가 가득했던 조약입니다. 자, 이어 이모군란에서 공사관이 불타고 그 다음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던 일본 역시 조선을 비난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어떤 조약? 재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또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을 들어서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당시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 그리고 일본의 군대가 모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조만간 이렇게 양국의 군대가 한나라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주둔해 있다.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그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등장하는 사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책략입니다. 이 조선책략은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고종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전국의 유생들은 이것에 반발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언제 이 책이 들어왔다고 했죠? 자, 그렇죠.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왔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을 써서 전해준 건 일본에 파견해 있던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춘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러한 책략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조선이 위태로우면 어디에 종아시아의 정세가 날로 약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을 근데 위태롭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영토를 공격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네,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러시아가 남하에 올 건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즉, 친중국. 그리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해야 된다. 결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연계하여 조선이 스스로 강해짐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디를 함께 동원해야 된다? 중국, 일본, 미국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조선책략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따라서 미국과 조미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받아본 조선의 유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조선 유생들의 생각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남만인수의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인데, 자, 조선 책략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 중국과 신의가 서로 두터운 지가 벌써 200년이나 되었다. 우린 이미 친한 사이인데 무엇을 더 친해야 되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과 맺어야 된다. 결일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경 요충지가 험준하고 평탄한 지형들을 이미 저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일본과 친해졌다가 맺었다가 이들이 우리의 그 지형들을 모두 파악해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일본에 대해서 왜 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은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에게 쓸데없이 청나라 말만 믿고 스스로 미국을 끌어들였다가 만에 안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힘이 없네라는 걸 미국이 알고 우리의 약함을 업신여긴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을 너희들이 해달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엔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데 러시아는 우리랑 어떠한 감정도 없던 나라다.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일이 있었냐? 괜히 청나라 말만 믿고 이간질을 당해가지고 러시아와 사이가 믿었다가 러시아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우리 교과서 써있는 내용처럼 당시 외세의 침략적 모습 그리고 당시 외교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